안녕하세요. 공장유튜브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홍채에서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갖고 다니던 눈에 대해서 갖고는 다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홍채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딱 홍채를 보면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죠. 눈동자가 바로 이제 홍채죠. 그 눈동자 하면 뭘 보냐면, 어떠면 그 사람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동공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눈동자 하면은 동공을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동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눈동자가 큰 사람은 왠지 어때요? 좀 선하게 보여요? 아주 악하게 보여요? 왠지 선하게 보이고 포근하게 보이고 왠지 그냥 편안함을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 성격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선하신 분이 있고 좀 약간의 독특한 그런 개성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화돼요. 그만큼 사람 눈동자는 많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볼 때 제 눈동자 크게 보이셨겠고요. 크게 보이죠? 반짝반짝하죠? 크게 보이고 반짝반짝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동공이 크다 적다? 동공이? 크다는 거 아니, 그 사람은 딱 볼 때 저 사람 눈망울 보면 왠지 그냥 호숫가에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 굉장히 눈만 보면 사슴처럼, 그냥 우리 요즘 그 미스터 트롯에 유명한 장민호 보면 어때요? 별명 있잖아요. 별명 뭐라고 그러죠? 사슴이란 별명 있잖아요. 사슴. 잘 또 모르시네, 공부만 하느라고. 되게 사슴 보면 되게 눈동자를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그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 캐릭터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눈동자라는 것은 동공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공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빛을 조절하죠. 네. 빛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되게 눈을 가지고 있는데 동공이 어떤 역할을 못하고 산다는 것은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이 동공은 딱 보니까 어때요? 동그랗고요. 그리고 빛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실내에 들어오면은 빛이 많이 들어와 줘야 돼, 적게 들어와야 돼요? 실내에 들어오면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동공이? 빛이 많이 들어오고 큰일 나죠? 네. 많이 들어오면 내신경이 또 타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들어오면 동공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밝은 데 가면은 동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동공이 줄어든다는 걸 축동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동공이 열린 것을 산동이라고 그래요. 산동은 뭐냐면 흩은 산자, 산동이 된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예를 들어 극장가 가면요, 건강한 사람은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열려서 적응이 잘 돼요. 근데 당뇨 환자가 있거나 내 몸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한참 후에 동공이 열려요. 무슨 말이에요? 빛의 조절을 잘 못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극장에 있다가 또 밖에 나가면 눈을 잘 못 뜬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빨리 줄어들어야 되는데 동공이 줄어들지 못해. 질병이 있으면은 동공이 열렸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게 잘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만큼 동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빛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열렸다가 줄어들었다가 열렸다가 줄었다. 즉 자율신경의 영향을 잘 받아서 알아서 저렇게 조절이 잘 됩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열고 보는 게 그 동공이 그렇죠. 열렸나 닫혔나 그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더 쉽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격투기장에서 이렇게 권투나 이렇게 격투기 하다가 한 방 막 기절하죠. 그러면 의사가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펜라이트로 비춰보잖아요. 정상인 사람은 동공이 열렸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냥 동공이 풀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음과양의 기운, 즉 넉다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기절하면 동공이 풀려버려요. 조절이 안 돼, 조절이. 그만큼 이 동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빛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 동공의 역할은 뭐냐면은 음과 양의 균형을 조절해줘요. 뭘 조절한다고요? 음과 양의 기원을. 자, 어떤 사람 홍채를 찍어보면요, 오른쪽의 동공은 정상적인데 왼쪽 동공은 커져 있어. 동공의 크기가 오른쪽이랑 왼쪽이 똑같았는데 크기가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음과 양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거예요? 어지럼증이 있거나
몸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홍치학자들은 그 동공의 크기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몸의 밸런스가 깨져 있구나, 몸의 음과 양의 균형이 깨져 있구나 하는 것을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공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척추의 밸런스 상태를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단순히 빛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또 동공의 모양의 동공령 가장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위장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상태요? 위장의 상태. 위장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이 동공의 모양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공 관략근에 부교감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동공 산대근에 교감신경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겠으면요, 이 자율신경환을 아시면 돼요. 자, 여러분, 동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렇게 무슨 선이 보이는데, 이 마치 뭔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네. 이 선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율신경환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자율신경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자율신경선이다, 자율신경환이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경 크게는 모세혈관과 그 다음에 중추신경이 나눠지는데,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중추신경이 있다면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세 분들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건강한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오장육부는 자율신경이 지배할까요? 아니면은 중추신경이 지배할까요? 자율신경. 어떤 게 지배해요? 아, 틀려졌네요. 혹시 틀려가지고, 우리 조상이 막 죽었던 조상이 그냥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틀려졌고, 자율신경이요? 오, 굉장히 수준도 있으시네. 왜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아니, 우리 장부는 알아서 지들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명령을 받고. 이야, 그래요? 상당히 실력자들이 이제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중추신경은 내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한다면, 자율신경은 네가 알아서 해. 더 쉽게 말하면 독립된 신경이에요. 이제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때 중추신경이 발현될까요? 아니면은 자율신경이 발현될까요? 자율신경. 맞아요. 이 순간의 찰나에 머리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때 머리에 명령 받아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결정한다? 자율신경이 결정해서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웅크린다든지, 아니면 낙법으로 이렇게 딱 안전을 한다든지, 그것은 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그래요? 자율신경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 홍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매니 못못한 허벌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장육부는 자율신경이 지배해요. 오장육부는 누가 지배한다고요? 자율신경.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는 얼마나 고생하냐면요, 낮에 주로 활동하고 쉬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야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녁에 야식하면 우리는 잠을 자겠죠, 먹고. 자, 뇌는 자고 있는데 오장육부는 일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일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머리가 자고 있다 해서 내 오장육부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되거나 썩게 되겠죠. 그래서 인체는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애절하게 자기 스스로 이것을 소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해가지고 소장에 영양을 갖다 주고, 나중에 아침에 그 쉼없이 일하고 나면 아침에 소변을 보거나 변을 보거나 이런 일을 생각하죠. 근데 그럴 때 소변을 오줌이 좀 진하든가요? 아니면 굉장히 좀 약하든가요? 색깔이? 더 진하죠. 그러니까 뇌는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오장육부는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열심히 그냥 노동을 했는데 저녁에도 노동하다 보니까 내 몸이 피곤해, 안 피곤해져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식을 하게 되면 눈에서 눈곱도 많이 끼고요. 그리고 아침에 소변을 보면 더 진하고 거품이 더 많이 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율신경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자율신경환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몸이 피곤한 일을 하거나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율신경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신경이 연결됐다 했죠? 연결됐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이 마디마디가 끊겨가거나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치 못하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와요. 유식한 용어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은 좀 약간 나름대로 이걸 알아야 홍채를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장은 없어요. 교감신경과 뭐가 있다고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체는 자율신경에서 오장육부가 지배를 하듯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처럼 이 자율신경은 두 가지 나눠진데 무슨 신경이 나눠진다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눠집니다. 근데 교감신경은 뭐고 부교감신경이 뭐냐?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로 말하자면 교감신경은 자동차로 말하자면 뭘까요? 막 밟아주는 가게끔. 뭘까요? 악셀레이터 기능이 있죠. 우리 자동차만 맨날 가면 안 되겠죠. 또 간혹 가다 브레이크를 잡아줘야겠죠.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작용이 뭐냐면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체도 자 밟아주는 기능과 잡아주는 기능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건강한 시소놀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소놀이는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낮에는 교감신경이 주로 쑥 올라가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쫙 올라가서 이렇게 조절해줘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교감신경은 아까 뭐라 했죠? 악셀레이터 기능이죠. 플러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으면 주로 언제 지배를 할까요? 야,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낮에 교감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플러스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지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종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일종의 신경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딱 이렇게 지배를 하고 활동하게 되면 뭔 호르몬이 나오냐면 우리 인체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인체를 가동화시킵니다. 막 흥분을 시킨다든지 일을 하게 한다든지 에너지를 솟구치게 한다든지 뭔가 익사이팅한 그런 힘을 줘요. 그래서 이 낮에는 주로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아드레날린 호르몬. 이거 기억이 안 나면 하늘 보고 아드레날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아드레날린 보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이렇게 혈관을 다 돌면서 세포에게 일종의 뭐예요? 띵동 띵동 신호 전달을 해줍니다. 뭘 하라고요? 일을 하라고. 에너지를 주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극히 적은 양이지만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필요한데 너무 많이 필요하면 문제가 있죠. 뭐 과흥분을 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막 분노 조절이 안 되거나 막 나름대로 증오심이 있거나 이러면은 아드레날린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과격하게 나오면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요인이 돼서 그렇지. 그 아드레날린은 정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꼭 필요하죠. 예?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교감신경이 지배하면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 많은 오장육부들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죠. 병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크게 지켜주는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내추럴 킬러 세포. NK 세포들이 굉장히 주로 낮에 활동하면서 많은 큰 악당들, 큰 바이러스라든지 큰 세균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균이나 곰팡이는 주로 낮에 많이 더 많을까요? 밤에 많을까요? 예? 밤에 많다고요? 밤에 더 많아요? 우리 활동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식해서 뭐든지 그러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직면하잖아요. 뭐 만지기도 하고 뭐 활동도 해야 되고 뭐 자전거도 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놀이기도 타야 되고
그만큼 많은 병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많은 병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다고요? 면역세포. 면역세포인데 그걸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마크로파지라고는 대기세포를 말합니다. 왜 대기세포일까요?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세포다. 그래서 NK세포를 다른 말로 대기세포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낮에는 이런 호르몬과 이런 면역세포가 활동을 주로 하는구나. 그 정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또 웃음치료 또 강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웃음치료 하면은 결국은 무슨 세포가 더 많이 나올까요? 이런 내추럴 킬러 세포가 많이 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많이 말을 하게 했는데 그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웃으면 뭐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NK세포 많이 난다고 해절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이래서 마크로파지라는 세포가 나오면 우리 낮에 어떠한 세포나 곰팡이균이 있어도 그걸 물리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NK세포는 천연약이에요? 아니면 항생제약이에요? 천연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 아시죠? 예. 그러면은 저녁에는 도대체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어떤 면역세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냐.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좀 알아봐야 돼요. 자, 교감신경은 흥분되고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뭘 확장시키고 흥분하고 막 에너지를 발현시키는 작용이 있다면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그렇지. 뭔가 여유를 갖게 하고 쉬게 하고 어떤 여백을 갖게 하고 마음 조절을 하고 또 마음 성혈하고 좀 쉬어주는 거야. 일종 마음의 여백을 갖는 거야. 그래서 밤에 주로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쉬어줘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밤에는 달이 뜹니까? 해가 뜹니까? 달이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잔잔한 기운을 주면서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잖아요. 평안함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일을 하거나 야작을 하거나 막 그냥 낮과 밤이 밖에서 생활하면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이 부교감신경이 지배할 때는요, 무슨 호르몬이 나온지 알아요? 그동안에 낮에는 많은 오장육부가 일을 했으니 열이 나 있어, 안 나 있어요? 열이 나 있으니까 열을 식혀줘야 돼, 안 식혀줘야 돼? 식혀주려면 무슨 호르몬이 나와야 돼? 무슨 호르몬이? 자, 이것도 하늘 보고, 세틸콜린. 따스합니다. 아세틸콜린. 우리가 한 번씩 많이 들어봤죠? 세로토닌. 네?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 있죠? 그 호르몬이 안 나오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호르몬이죠. 크게는 아세틸콜린이야. 잘 모르겠으면 하늘 봐요. 세틸콜린. 이거 뭐냐면 쉬워지게 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호르몬이 세로토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나는 지금 자야 될 시간이 아니네. 잘라고 의식을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 왜 그런 거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결국은 세로토닌 호르몬의 인위적인 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아세틸콜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무사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것도 면역세포가 지켜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역세포냐? 여기는 면역세포가 낮에는 NK세포인데 저녁에는 NK세포가 아니에요. 무슨 세포일까요? T세포와 B세포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T세포와 B세포는 있는데 이네들은 상당히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선에서 일종의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이 흉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낮에 주로 활동하는 마크로파지, 즉 내추럴 킬러 세포보다는 좀 더 똑똑해요? 아니면 좀 무딜까요? 좀 똑똑할까요? 좀 무딘 사람들일까요? 나는 대답 안 하고 이대로 가고 싶다. 좀 똑똑하다 이 말이야. 좀 똑똑해. 훈련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낮에 미처 잡지 못한 잔당들 있죠? 이런 것들을 치안을 담당하는 거야. 더 쉽게 말하자면은, 자, 낮에는 저기 이제 군인들의 역할을 하는 NK세포가 있다면, 저녁에는 치안을 담당하는 누가 있어요? 경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찰차가 다니면서 누가 바이러스가 어디 구석에 있는지, 곰팡이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식균작용을 합니다. 무슨 작용? 식균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은 잠도 잘 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T세포와 B세포가 원활하게 활성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죠. 고마운 존재입니까? 고맙지 않은 존재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론을 친다면 교감신경은 낮에 주로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발현시키고, 부교감신경은 저녁에 발현시켜서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힘껏 쉬게 해줘요. 힘껏 숙면을 시켜줘. 아주 마음의 여백을 해줘. 이게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낮에는 일하게끔 해놓고 저녁에는 쉬게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낮에 죽으라고 잠을 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죽으라 일하는 사람이 있어. 신의 뜻에 입에 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 입에 대면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자율신경이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자율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있죠. 근데 자율신경이 점점 실조되기 시작합니다. 실조된다는 이야기는 이 신경성이 끊어져요. 끊어지면 그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야. 더 쉽게 말하자면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해요. 일을 하면은 우리 인체가 일을 하면요, 뭔가 빌려오려고 그래요. 낮에 주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뭐였죠? 아세틸콜린이 아닌? 아드레날 호르몬을 많이 빌려간다고 그냥 막 차용을 해. 야, 나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좀, 나 그 호르몬을 써야 되겠어. 빌려와요. 근데 계속 빌려가면 기분 좋아하죠? 안 좋아요. 부도가 날까 안 날까? 나요. 부도가. 그리고 저녁에는 부도가 나지만 또 낮에는 이런 사람들 어때요? 저녁에. 아니, 낮에.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무슨 호르몬을 빌려와야 돼? 아세틸콜린 호르몬 빌려오다 보니까 자꾸 차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 부도가 안 나. 부도가 나가지고 인생에 건강에 부도가 나가지고 뭐가 오냐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정도 넘었으면 이제 이거 갱년기구나. 막 갑자기 뭐 땀이 나기도 하고, 여름인도 불구하고 막 한속이 돋고, 갑자기 막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갑자기 막 그 남편이 막 보기 싫고, 갑자기 부인이 막 신경질을 보이고, 막 나도 모르게 흥분을 이렇게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병원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래. 의사들이 뭐라 그래? 의사들이? 아이고 신경성이다 하고. 나는 그런 의사를 만나면 죽이고 싶어. 나는 신경성이 아니라 이 자율신경이 실조돼서 그래요.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그 사람 현재 자율신경 실조증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가렵거나, 갑자기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쳐주고 싶고, 주고 싶거나,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일이 생겨요. 막 감정 조절도 안 되고,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그렇게 잠도 잘 잤는데 잠이 안 오고. 근데 여성들은 뭘로 그렇게 이것을 봐버리죠? 내가 갱년기가 왔구나. 갱년기가 왔어. 근데 병원 가서 검사 갱년기도 아니야. 결국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홍채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중요하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홍채는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동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자율신경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뭐가 있을까요? 눈에 흰 자위를 공막.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동공관략근에, 즉 부교감신경은 동공관략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에 지배하면 동공관략근이 이렇게 발현되고요. 교감신경이 지배되면은 동공산대근이 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공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생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발현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 안쪽에는 부교감신경이 지배한다는 건데 뭐냐면 부교감신경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장육부 늘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오장이 아니라 육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부는 뭐냐면은 우리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간 밑에 뭐가 있어요? 담량이 있죠. 담량. 그리고 심장 밑에 소장이 있고 비장 밑에 뭐가 있죠? 위장이 있고 그 다음에 폐 밑에 뭐가 있어요? 대장. 이렇게 부 쪽에 해당되는 거. 다시 말해 담량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방광 이런 것들은 일종의 뭐냐면은 부교감신경 쪽에 해당되는 장부예요. 씌워주는 거예요. 씌워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은 씌워줄 때 먹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일할 때 이렇게 해주는 장부입니까? 위장은요? 이럴 때. 위장은 꼭 쉴 때 작동이 돼야 돼. 음식을 먹으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밥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밥 먹고 일하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부교감신경이 지배되는 경우는 쉬어줄 때 작동하는 장부다 이 말이야. 네? 쉽게 말해 위장이라든지 담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광 이런 것들은요 일할 때 쓰는 장부가 아니야. 쉬어줄 때 쓰는 장부야. 아니 소변 볼 때 뭐 일하면서 소변 본 사람 있어요? 일하면서 뭐 소변 보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쉬어줄 때. 그러니까 위장도 쉬어줄 때 쓰는 장부죠. 네.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도 먹을 때는 건드리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일하면서 밥을 먹는다.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자율신경 안쪽에는 부교감신경이 지배를 하는구나. 지금은 잘 내용을 모를 거예요. 이제 이따 들어보면 알겠는데. 자율신경 안쪽에는 뭐가 작용한다고요? 부교감신경. 근데 여기 뭐냐면 동공관략근이야. 동공관략근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쪼여준다는 말일까요? 열어준다는 말일까요? 쪼여준다. 우리 학문에 똥꼬 있죠. 관략근 있죠. 이건 쪼여주라고 했을까? 열어주라고 했을까? 쪼여주라고. 쪼여주는 게 또 임무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요 항문을 쪼여줘야지 그 기운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관략근이 덜렁덜렁덜렁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관략근이 열리면 사람은 죽을 것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똥꼬 확 열려요. 그럼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도축할 때요. 도축할 때 딱 죽는 순간 그 소화기 정변은 냄새가 확 퍼져요. 그래서 빨리 도축한 데서는 이걸 빨리 가공 처리한다고. 그 안 좋은 것들이 좀 놔두면요 썩어버려요. 냄새가 배인다니까 몸에.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똥꼬가 열리고 그 다음에 동공이 열려버려요. 동공 닦아제가 음가영의 기운을 조절한다 했죠. 동공이 풀려버려. 우리 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공이 풀리는 것처럼 사실 항문이 풀린다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관략근을 쫙 조여줍니다. 그러니까 동공이 축동되도록 만들어져요. 동공이 줄어들도록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부교감신경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교감신경 동공 산대근이에요. 동공이 산대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동공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동공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커진다. 오, 굉장히 현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산대는 뭐냐면 흩어진다 이 말, 흩어질 산자. 그럼 우리가 흥분되면은 동공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동공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교감신경은 흥분될 때 쓰는 신경 같죠? 흥분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 변하거나 막 분노 조절이 있거나 막 그리고 누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보면 막 나도 모르게 교감신경이 작용돼 가지고 동공이 막 커져요. 막 죽이고 싶어 막. 우리가 놀랄 때 동공이 커져요. 동공이 줄어들어 이렇게. 커져요. 막 흥분되거나 막 내가 안 볼 사람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동공이 커지잖아요. 어떤 사람 화가 나는데 나 화나 죽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만큼 내가 화를 많이 내면 동공이 자주 열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안 좋아진다는 뜻이야.
사람을 너무 흥분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늘 분노 조절하는 사람들 동공이 자꾸 열려 안 열려요?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 기운을 뺏긴다는 거지. 여러분, 화를 내는 자체마다 기운이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조절 못하는 것도 그 스스로가 기운이 뺏기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동공이 열려 있어요. 사람 화나면 막 동공이 열잖아요. 곧 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을 안 쓰고도 그 자체마다로 그냥 기운이 굉장히 소진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몸에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공이나 이런 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뭘로 보면 된다? 홍채로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흥분돼 있구나. 저 사람 긴장돼 있구나. 그렇습니다. 긴장돼도 동공이 커져요. 긴장된다는 건 뭐냐? 교감신경이 굉장히 흥분돼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수축가. 그래서 우리가 야구 잘하고 축구 잘하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되게 해설자들이. 몸에 힘을 빼라고 그래요. 몸에 힘을 주라고 그래요. 네? 몸에 힘을 빼라고 그러잖아. 무서워도 동공이 커지죠. 무서운 것도. 무서워도 동공이 커져. 고양이 놈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고양이 놈은 무서울 때는 동공이 확장돼요. 그래서 이 홍채 구조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건강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다 이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시간은 홍채 구조를 보면서 어떤 것이 건강하고 어떻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지를 살펴봤습니다.